작년 3월 17일에 뉴탐사의 보도 내용, 이 동부증권 53만 주를 은폐했다. 네, 이게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지금 우리가 신한증권에서부터 주가 조작이 시작됐다고 얘기가 되잖아요. 네. 신한증권 전에 동부증권에 김건희 씨 명의의 주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53만 주가 동부증권에서 미래에셋으로 건너갔고 그 미래에셋 주식은 2010년 11월 달 네. 2차 주가 조작이 시작되기 전에 팔린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 보도를 지금 와서 보니까 4월 10일 총선 전에 보도가 됐네요. 네. 저 보도를 보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계엄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를 다 엎어 깔려 그러면은요, 완전 다 올스톱 시키려면은 계엄밖에 없어요. 네. 저쯤부터 계엄 준비를 한 거잖아요, 지금. 네, 저 동부증권에 있다가 미래에셋으로 간 걸로 추정되는 저 53만 주, 저 혐의 거래를 검찰이 통째로 뺀 겁니다. 저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결국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지금 빨리 김건희를 서둘러서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53만 주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작금의 검찰의 지금 속셈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결국 저런 걸 은폐했기 때문에 해체의 운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자, 이게 이제 타임라인으로 한번 보죠. 2021년 10월입니다. 이정필 등 3명 구속영장 청구됐죠. 그리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도이치 압수수색 10월에 했고요. 쭉 넘어가서 권오수 구속영장 청구 11월에, 그리고 이정필이 검거되죠. 11월에. 네. 그리고 4차 피의자 전술, 그리고 이정필 구속 기소, 김건희가 유선상의 출석 의사를 타진하고 불기소 가능성이 나왔죠. 네. 네. 권오수 구속 기소가 2021년 12월 3일입니다. 네. 이걸 쭉 보면 알겠지만 공범들에 대한 기초 수사가 쭉 이어지다가 김건희에 대해서 그 소환을 타진한 거는 12월 3일입니다. 네. 그리고 12월 3일 날 김건희가 안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더 강제로 불러낼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12월 3일 날 권오수를 기소하면서 사실상 1단계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네. 그리고 1단계 수사에서 기소 대상에 김건희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봤지만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건희 씨의 결정적인 스모킹건 녹취 파일을 이미 다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7월에. 9월 달에. 7월, 9월. 네, 이때. 9월 달에. 네. 그러니까 9월 달에 이렇게 그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도 검찰은 김건희를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3일 날 일단 수사를 일단락 짓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때는 문재인 정부 때 이 검사들은 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선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 쪽으로 줄을 대야 하는지 문재인 정부, 이재명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역시 윤석열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김건희를 기소를 하는 순간 사실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윤석열 그동안 쭉 다 거짓말한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로 그냥 뭐 선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를 치명상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검찰은 일단 김건희는 기소 대상에서 뺀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윤석열 당시 국힘 후보, 대선 후보였죠. 네. 이렇게 소리를 검찰에서 치는 거. 빼주니까 네. 네. 이게 이제 12월 14일이죠, 기사가. 네. 12월 14일. 네.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일단락 찍고 한 9일, 그죠? 예. 뭐 한 10일 정도 지나서. 네. 검찰이 1년 반 동안 우리 배우 처 계좌를 탈탈 털었는데. 다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큰 소리를 뻥뻥 쳤던 거죠. 그렇죠. 예. 전부 다 열어봤다. 네.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 수사했는데 나온 거 없지 않냐라는 얘기가 바로 저 때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런데 저 계좌, 윤석열이 얘기했던 저 계좌에는 동부증권에 있던 53만 주, 김건희 씨가 수백 차례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했었던 그 거래, 네. 그 계좌는 지금 저 빠져 있는 겁니다. 알맹이는 빠져 있다. 예, 그걸 빼고 네.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윤석열은 안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말도 네. 뒤에 흘리잖아요. 보세요. 네. 거래 내역 전부 공개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 알맹이까지 보여주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신한증권만 봐. 동부증권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거 보면 다 뽀록 나거든요. 대선 끝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감춘 거예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12월 14일 날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죠. 그런데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네. 결국은 계좌를 깝니다. 그렇죠. 까는데 네. 신한증권 계좌만 까는 거예요. 동부증권에서 미래에셋으로 한 그건 안 까고 신한증권 계좌만 까죠. 그렇죠. 자, 요게 날짜를 이제 12월 14일이잖아요. 네. 14일 날 이런 큰 소리 빵빵 치고 나서 검찰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한증권 이동훈 지점장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이틀 후에. 네, 이틀 후입니다. 네. 네. 이틀 후에 이제 신한증권 이동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서 상당한 혐의 거래가 포착이 됩니다. 네. 검찰은 이때 적어도 김건희는 구속을 시킬 수도 있는 정도의 그렇죠. 증거를 확보합니다. 네. 그 주가 조작을 한 내용들을 확인을 시켜주고 호가를 최고 2,550원까지 높여가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5만 주를 순매수했다라고 네.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맞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그 혐의 거래 다 내역을 저렇게 딱 제시하잖아요. 네. 이미 검찰은 정확히 그만큼 수사를 충분히 한 거예요. 김건희를 언제든 불러서 잡아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고도 결국 윤석열 눈치를 보느라고 12월 3일 날 김건희를 빼고 나머지 공범들만 기소를 한 거고요. 그렇죠.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자, 저렇게 수사를 했다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김건희를 불러가지고 구속을 시키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모두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저 모든 준비 자료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저거는 그냥 덮은 거죠. 캐비넷에 꼭꼭 숨겨놓은 거죠. 그리고 캐비넷에 숨겨놨다가 이재명 진짜 이번에 대통령 되니까 캐비넷에서 꺼낸 거죠. 다시 꺼내. 녹취 파일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녹취 파일은 계속 숨겨놓고 있다가 이번에 꺼낸 겁니다. 참 검찰. 네. 자, 이거 좀 보시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봤던 거라서요. 김건희가 저에게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하면 그 주문대로 받아주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 김건희 시킨 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실토를 받은 거예요. 다 이런 물량을 사라고 하니까 계속하여 호가를 높여가며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 조작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인 2,510원에서 당일 종가인 2,55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했더니 뭐 올랐죠. 그리고 맞습니다. 김건희 명의의 이상 매매 주문 많이 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김건희가 주가 끌어올렸다는 거죠. 네, 이거 구속시킬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그 다음에 대선 전에 또 한 번 불렀네요. 또 한 번 불렀어요. 야, 완전 이제 꼼짝도 못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1월 26일 날 2022년 1월 26일 날 신한증권 이동훈 지점장을 또 불러서 2차 진술 조사를 받습니다. 여기에도 통정 매매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했더니 그거 맞습니다. 다 실토한 거예요. 주가 조작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라고 물은 거예요.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7초 얘기 나오네. 얘기 나옵니다. 7초 브라보콘 매매. 이건 브라보콘 매매 아니고 브라보콘이 아니고. 요건 이제 2009년 7월 달에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브라보콘 매매는 이제 2010년 11월 그렇죠. 2차 주가 조작 때인데 이미 1년 전에도 저런 통정 매매가 7초 매매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모르는 여자가 아닙니다. 선수입니다, 선수. 심지어 이것도 나옵니다. 매도가 이루어진 후에 4초 후에 4초 매매도 있습니다. 김건희가 지정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했더니 뭐 그랬을 가능성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 다 해줍니다. 그리고 뭐 물량 구체적으로 물량 다 얘기를 하는데 맞다. 337회 주문 중 고가 매수 물량 소진 허수 매수 주문 그랬더니 다 맞다. 다 맞다. 이상 매매 주문 어떤가요? 그건 그렇습니다. 김건희 지시에 따라 한 거 맞습니다. 다 실토 다 해서 김건희는 구속될 수 있는 운명에 딱 놓여 있어요.
네. 그 이미 검찰은 이재명이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를 네. 다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네. 네. 자, 검사 정덕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 정덕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정덕채 검사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꾹 다물고 있겠죠. 네. 자, 이 정덕채 검사가 이런 것도 조사를 했어요. 김건희 지시를 받아 김건희 명의 신한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자료를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다 실토를 했습니다. 이런 게 다 스모킹 건이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이번 녹취 파일 이전에도 이미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김건희 씨는 진작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구속,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김건희 바로 구속입니다. 네. 김건희 씨가 왜 아산병원으로 숨어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런데 네. 문제는 이때도 검찰은 사실 신한증권 계좌만 털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미 예전에 이제 보도했듯이 김건희 씨는 2010년 1월달에 신한증권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집중 매집하기 전에 2009년 12월달에도 동부증권 계좌를 통해서 집중 매집을 합니다. 도이치 주식을. 근데 그거를 검찰이 의도적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총장, 이 전관 예우죠, 전관 예우. 그러니까 자기네 우두머리 대통령 시키겠다고 그 엄청난 조직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검찰이. 네, 동부증권에 있는 주식하고 이걸 합치게 되면 거의 김건희 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전부 다 도이치 주식 한 종목에 때려 박은 거거든요. 그건 뭐 그 어떤 말로도 이건 작전이 아니다라고 피해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니까. 돈 벌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힘들죠. 네. 자, 그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그 후보가 홍준표 후보하고 경선에서 토론을 할 때 윤석열이 그때 호언장담을 했죠. 그죠? 신한증권 계좌 공개하겠다. 큰 소리 빵빵 치던 모습입니다. 그냥 증권 모든 계좌 공개하겠다는 게 아니고 딱 전제를 달잖아요. 신한증권 계좌. 동부증권 이런 거 공개 못하는 거죠. 신한증권 계좌는 미래에셋증권 우리 검찰 후배들이 알아서 잘 마사지 해줄 거야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결국 사실은 이런 여기서부터 계엄의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신한증권 거래 내역만 공개하면 간단하다고. 아, 그렇죠. 그거 내일이라도 공개하면- 공개할 용이 있습니다. 아, 있죠. 예, 네, 그럼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그거는 공개해 이미 주시고. 그거 공개하죠. 예, 예. 2010년에 그 거래 내역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렇게 큰 소리 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있네요. 네? 저거는 문제 없으니까. 신한증권 그리고 시기를 얘기하잖아요. 2010년, 2009년 동부증권 계좌를 공개하세요라고 지금 얘기했으면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말을 떠듬떠듬 하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건가. 저거는 신한증권 검찰에서 당연히 그 가이드를 준 거 아니에요.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전해 들은 거죠. 신한증권 통해 가지고 이미 신한증권 통해서도 상당히 혐의 거래가 포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푹 찔렀는데 윤석열은 신한증권까지는 내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저 후보 토론회에서 저에게 끝나고 난 뒤에 다음 날인가요? 그 윤석열 캠프에서 계좌를 공개했어요. 공개했습니다. 예. 네. 그때 그게 신한증권 기사 나와 있잖아요. 10월 20일 날 기사 나와 있는 거죠. 4천만 원 손실봤다 이러면서. 네. 그때 신한증권 계좌만 공개한 거예요. 신한증권 계좌만 공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꼼수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화면 잠깐 빼주십시오. 네. 꼼수가 있는데 신한증권 계좌 공개를 할 때 지금 마지막 2장을 공개를 안 했네요, 보니까. 네. 신한증권 계좌가 이제 지금 이제 보면, 공개한 첫 장이죠. 공개한 첫 장.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래 내역을 받아온 거는 총 68페이지죠. 62페이지. 6페이지. 기간 오른쪽에 기간이 2009년 1월 1일서부터. 네. 그죠?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검색을 한 거죠. 이제 증빙 자료를 받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첫 장은 38페이지부터 시작하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가 2010년 1월 달입니다. 그죠? 네. 그거 키워주시면
첫 장은 2010년 0000으로 쓰여 있는 거 말고 그 밑에 이제 거래 찍혀 있는 게 그러네요. 2010년 이제 1월 네, 숫자 값이 있는 게 이제 이때부터 나오는군요. 그때부터 나오죠. 네, 1월 14일부터 나오는군요. 네. 예. 이때 이게 이제 신한증권으로 이렇게 주식을 도이치 주식을 이제 집중적으로 매집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약 한 50몇만 주를 이제 매집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원래 이제 이 신한증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또 한 11만 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60만 주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네. 그 오른쪽을 보면은 그걸 전부 이제 동부증권으로 이게 이제 넘어갑니다. 넘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보시는 게. 그렇죠. 근데 마지막 장이면은 저 페이지 수 오른쪽에 보면 62페이지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62페이지를 공개 안 하고 60페이지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61페이지랑 62페이지는 없는 62페이지가 거죠.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있는데 공개를 공개를 안 안 한 겁니다. 이야, 뭔가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저 두 장에. 저 두 장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두 장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다 없네요, 이게. 예, 여기 보면 여기 빈껍데기네요. 오른쪽으로 보면은 전부 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5월 20일 날 이렇게 해놓고 네. 동부로 넘어가 있죠. 아, 그러네요. 동부로 넘어가 있네요, 여기. 예, 다 동부로. 아하, 동부로 동부로. 넘어가 있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저렇게 주식을 신한증권에서 매집했다가 전부 5월 달에 네. 예, 동부로 다 넘겼다. 4천만 원 그 손해를 보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뒷장의 두 페이지에 보면 다시 이 신한증권 계좌로 동부증권에 있던 주식이 넘어오는 게 네. 저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특검에서 수사해야 되는 게 바로 저 61페이지와 62페이지를 찾아야 62페이지를 봐야 돼요. 예. 네. 그게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네. 61페이지와 2페이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 먼지 동부증권에 그 2009년 12월 달에 주식을 사가지고 동부증권에 아까 얘기했던 뭐 한 53만 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신한증권 그에서 추가로 이제 또 주식을 집중 매집했잖아요. 집중적으로 매집한 것을 동부증권으로 보내면 이게 섞이잖아요. 그죠? 네. 섞이니까 일단 이 원래 동부증권에 있던 53만 주는 신한증권으로 보내고 신한증권에 매집했던 계좌는 동부증권으로 보낸 거죠. 네. 그럼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신한증권에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동부증권으로 보낸 것만 공개하고 요 뒷페이지에는 거꾸로 동부증권에서 있던 주식 53만 주가 이쪽 신한증권 계좌로 들어오는 걸 숨겼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걸 숨기기 위해서 62페이지 가운데서 60페이지만 공개하고 나머지 두 페이지를 공개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한증권 계좌로 들어왔던 이 53만 주는 어디로 갔는지 그걸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런데 떴구나. 검찰은 아예 그 자체를 수사 대상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치 그걸 완전히 숨기려고 서둘러서 신한증권에서 시작된 그 주식만 기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새로 뭔가 한 것처럼 네. 이번에 새롭게 뭐가 나왔습니다.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신한증권 계좌 과연 보유 주식만 있었을까? 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오로지 신한증권을 통해서 주식을 매집을 해서 그 결국은 이제 손해보고 팔았다. 네. 동부증권으로 다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여기 이제 이정필이 그때 작성한 걸로 보이는 문건입니다. 네. 네. 본 계약 체결 조건. 여기에 본계약 체결 조건은 이정필이 권오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주가 조작을 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정필이 요구한 거예요. 권오수한테. 자, 100만 주 대주주 지분 에스크로우. 이게 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내가 이 작전을 하다가 그 손해를 볼 경우에 대비해서 담보로 100만 주 주식을 대주주 주식을 달라. 이 얘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우호 지분 390만 주 법적 통제 조항 삽입. 이 얘기는 뭐냐? 권오수가 이제 그 관리하는 우호 지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기가 주가를 작전해서 막 끌어올리는데 이 가지고 있던 이 대주주들이 그걸 막 내던지면은 가격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우호 지분들 390만 주는 내 작전 기간 중에는 좀 통제에 따르도록 함부로 시장에 내놔가지고
가격을 좀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걸 못하게 네. 그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호 지분 명세. 그럼 저 작전이 시작할 당시에 권오수 통제하에 있는 우호 지분들 쭉 정리한 겁니다. 네. 거기에 8명인가요? 8명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로 이름에 김건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식 보관 기관이 신한증권이 아니에요. 동부증권이네요. 동부증권이에요. 동부증권이고 주식수가 작질 않아요. 65만 주나 됩니다. 65만 주나 됩니다. 그러면 저 주식이 지금 윤석열이 얘기했던 2010년 1월이 아니고 2009년 12월 달에 저걸 매집했다면 저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이 수사 대상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주식인 거예요, 저거는. 저 행방을 찾아야 됩니다. 특검은 김건희가 가지고 있던 이정필이 주가 조작을 권오수하고 서로 모의할 당시에 김건희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 65만 주. 저 행방을 찾는 게 이번 특검의 사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저기하고 맞잖아요. 계약 조건하고 우호 지분 명세서가 딱딱딱 맞죠. 다 맞습니다. 우호 지분 390만 주. 여기도 딱 저 8개를 다 더하면 390만 주가 되죠. 네. 자, 여기 이제 아까 핵심적인 부분, 김건희의 65만 주, 동부증권 65만 주가 핵심 키입니다. 그러니까 이정필이 작전을 시작할 당시에 막 권오수하고 서로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김건희 씨가 65만 주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동부증권에. 요 내용은 이정필이 손으로 쓴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쓴 걸 또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뭔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면서 엄청 이렇게 뭔가를 써놨네요. 저게 이제 수기로 쓴 거에도 김건희, 동부증권 65만 주. 이게 필체가 똑같이 보이죠. 특이하죠. 김건희, 동부증권 이렇게. 자, 요 내용이 역시 이정필의 필체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서명할 때 이정필, 요 필체가 바로 요 글씨체가 똑같죠. 그 이정필이 권오수하고 이제 막 서로 처음으로 이제 작전을 모의할 당시에 김건희 씨 보유 주식은 65만 주. 동부증권 보관기관은. 그리고 여기 100만 주 담보 제공하는 것도 나와요. 이건 증인신문조사에서 내가 손해볼 경우 대바해서 당신들이 100만 주를 내놔라. 이것도 우호 지분 명세서에 보니까 저거는 오타 같아요. 대주주 통제 주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부로 되어 있네요. 대주주. 100만 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다 일치합니다. 정병양, 김재희, 양경수, 오춘기, 이승근. 우호 지분 가지고 있던 이제 저 쩐주들이죠. 주주들. 그리고 증인신문에서 이정필이 그 당시에 관리했었던 주주들 이름을 쭉 얘기하죠. 양경수, 김재희, 정병양, 오춘기, 이승근 다 나오네요. 그렇죠. 밑에 그 아래쪽에도 정병양, 오춘기, 이승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우호지분 명세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사법 처리된 사람이 기소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네요. 저것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처벌받으면 김건희도 처벌받아야 돼요. 무조건 처벌하겠다. 김건희를 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저 사람들도 다 통으로 뺀 이 사람들은 김건희 덕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또 다른 사람이 필체가 다릅니다. 우호지분 명세를 또 작성한 내용이죠. 요것도. 그래서 똑같이 390만 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블 체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김건희 동부증권 65만 주는 언제 보유하고 있었냐. 그 시기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공시 자료로 같이 비교해보죠. 작성 시점이 2009년 12월 31일로 돼 있죠. 2010년 3월 22일. 아니, 이건 사업 보고서고. 이거 사업 보고서. 아니, 이제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네네네. 소액 주자고 2009년 12월 31일 현재. 네네네. 그렇죠.
네, 저게 아까 메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저 주식 수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네, 여기 자, 기타 주주 합계해서 390만 주 일치하네요. 네. 그리고 권오수 860만 주. 860만 주. 네, 대주주, 최대 주주 주식. 네, 최대주 일치합니다. 권오수 주식 860만 주. 일치하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건희 동부증권 65만 주라고 쓴 그 주식 보유 시점은 2009년 12월. 그러니까 신한증권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집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390만 주, 860만 주. 네. 그리고 자, 이거는 네. 이동훈의 진술조서. 이동훈의 진술조서인데 이건 동부증권이 아니고 이제 신한증권이에요. 네. 신한증권 거래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하면은 이제 2009년 8월 20일까지 거래가 있다가 한동안 끊어졌고. 거래가 끊어졌다가 2010년 1월 12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니까 2009년 12월 달 여기에는 거래가 없었다는 거죠. 네. 신한증권을 통해서는. 네네. 근데 그게 실제로 데이터로 확인이 되죠. 네. 쭉 보면 2009년 8월 달 8월 21일부터 맞네요. 날짜. 쭉 네. 그때까지 하고 거래가 또 다음 해 1월 12일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저 9월서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신한증권으로는 거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제 이정피를 통해서 주식을 매집을 합니다. 신한증권을 통해서 매집 수량이 57만 주입니다. 57만 주. 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2022년 1월 26일 날 이동훈으로부터 네. 또 진술을. 아까 이제 57만 주를 1월 달에 매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2010년 5월 달에 전부 동부증권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 보낸 수량이 몇 주냐? 69만 주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 자, 확대해서 보죠. 그러네요. 69만 주가 네. 신한증권에서 있다가 DB증권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 이제 산수를 해보면 자, 이건 뭐 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자, 69만 주. 네, 5월 달에 69만 주를 동부증권으로 보냈대잖아요. 그럼 네. 신한증권에서 69만 주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5월 달에. 네. 근데 1월 달에 아까 총 취득한 주식이 57만 주. 네. 그러면 이걸 빼보면 원래 김건희가 신한증권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이 약 한 11만 주 정도가 있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네. 2010년 5월 20일 날. 보관 주식 전량이 동부증권으로 이제 이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 키가 저기 2009년 말에 보유하고 있는 11만 4천 주. 네, 요게 이제 저거는 이제 동부증권 주식은 아니고 신한증권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 신한증권에 2009년 말 보유하고 있던 주식 수가 11만 4천 주잖아요. 근데 아까 이 김건희가 동부증권에 보관 중에 65만 주라 그랬죠. 네. 그 65만 주 가운데서는 저 11만 4천 주가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냥 그 정리할 때 동부증권 위탁기관을 보관기관을 동부증권, 신한증권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그걸 나누지 않고 합쳐서. 근데 아무래도 물량이 동부증권이 많으니까 그냥 동부증권에 65만 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자, 여기 11만 4천 주는 이건 이정필의 메모에도 나오네요. 네. 11만 4천 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1만 4천 주는 원래 신한증권 계좌에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었던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주식이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11만 4천 주가 여기 나오죠. 네. 여기 기존 매수량이 11만 4천 주 있고 1월 12일서부터 쭉 저기 더해보면 37만 4천 주 나오죠. 그러니까 저 이정필 씨가 저 자료를 가지고 기초로 수기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2010년 1월 12일서부터 작전이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신한증권에 있었던 주식 수가 11만 4천 주라고 하는 게 저렇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우호지분 명세라고 얘기한 건 김건희 씨가 주주들을 가지고 있는 주식 수량을 전부 다 적은 거잖아요.
그럼 김건희 씨 저 65만 주 안에는 2000 신한증권에 있었던 주식 11만 4천 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순수하게 동부증권에는 약 53만 주가 있었던 겁니다. 이 53만 주를 제가 볼 땐 검찰이 수사를 처음서부터 안 하려고 뺀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65만 특검에서 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데이터로 확인되는 65만 주와 11만 4천 주를 빼기를 해보면은 53만 주라는 이 X, X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네. 미지의 수가 나온 거죠. 저 그리고 53만 주는 2009년 12월 말 현재인데 보유하고 있는 수량인데 저 53만 주는 언제 매입했을까? 야,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겁니다. 특검 수사의 키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의견 검찰이 직접 검찰이 제출한 의견인데요. 저 빨간 줄만 보면은요, 이정필이 김건희, 양경수 계좌를 이용해서 도이치 주식을 집중 매수한 기간이 나와 있죠. 12월 10일서부터 2010년 3월 30일 사이입니다. 조 사이에 김건희 씨의 동부증권 주식 53만 주가 매수가 된 거죠. 그런데 저걸 양경수 씨는 언제 샀는지를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양경수 건데 양경수 계좌에는 12월 매수된 건 없어요. 2009년 11월 달까지 매수집하다가 12월 달에는 안 사다가 없네요. 2010년 1월 27일서부터 아하. 산 거죠. 그러면 12월에 주식 매수는 바로 김건희 계좌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렇죠. 양경수. 요건 역시 밑에 읽으면 됩니다. 네. 양경수 명의 계좌에서는 2009년 12월이 아니고 2010년 1월 27일서부터 주문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0년 12월 달에 매집한 것은 양경수가 아니고 그건 김건희 계좌라고 하는 거죠. 자, 양경수 이름이 자꾸 이제 나오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텐데 이 양경수를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 우호 지분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호 지분이 나오고 또 의견서에 보면 초기에 그 주식을 매집하는데 동원됐던 계좌가 양경수하고 김건희인데 이 두 계좌를 이제 정확한 시기를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2009년 이제 그 12월 달에 이제 매집한 계좌가 누구 계좌냐? 양경수 씨는 2010년 1월 달부터 매집을 시작했으니 그렇게 보면 2009년 12월 달에 집중 매수한 것은 김건희 계좌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자료들을 비교 대조해서 결국 이렇게 김건희가 검찰이 감춘 그 53만 주, 김건희와 검찰이 같이 감춘 것으로 보이는 53만 주를 찾아낸 겁니다. 그 뒤에 한번 좀 더 있을 텐데요, 자료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2009년 이제 이게 이정필이 이제 계속 혐의 거래인데 혐의 거래보다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쭉 거래되는데 12월 10일서부터 22일 사이에도 주식이 쭉 있잖아요. 거래가 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요 기간 동안은 그때 총 거래량이 69만 7천 주. 요 기간 중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거래. 그 중에 약 53만 주가 김건희 씨가 매수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경수 씨는 이때 매수가 안 됐으니까요. 1월 달부터 매수니까 양경수 계좌는. 자, 이걸 이제 또 한번 다시 한번 보죠. 65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 김건희 씨가 보관 주식이 11만 4천 주니까 결국 53만 5천 주. 54만 5천 주를 지금 보셨지만 12월 달에 집중 매집한 거예요. 그 이전서부터 쭉 오랜 기간을 걸쳐가지고 야금씩 산 게 아니고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작전 기간은 2009년 12월로 소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검찰은 2010년 2월서부터 작전이 시작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파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53만 5천 주 저거 찾아야 돼요. 저거 찾지 못하면 이번 특검은 맹탕이 되는 겁니다. 저걸 찾아야지 김건희를 구속시킬 수 그리고 김건희를 봐준 검찰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핵심이 이 표에 담겨 있습니다. 자,
네. 자, 그건, 그럼 네. 보세요. 여기서 중요하죠. 자, 작전이 시작된 기간이 언제냐? 이정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09년 11월 하순이라고 얘기해요. 2010년 1월이 아니고 2009년 11월 하순경부터 권오수로부터 얘기를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본인은 11월 하순부터 작전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11월 그러면- 하순부터 했는데 12월께 지금 없는 거잖아요, 지금. 2009년 12월 10일서부터 20일은 작전 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009년 11월 하순서부터 매집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네. 그렇잖아요. 자, 53만 주, 동부증권 53만 주가 핵심이다. 네. 53만 주는 작전 기간에 들어가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저게. 예. 자, 자, 이정필이 이게 검찰이 법원에 낸 종합 무기연습입니다. 네네. 이정필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11월 그렇죠. 하순경부터 시세 조정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09년 12월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밑에 각주를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검찰에. 종합 무기연습에. 희한하게도 23일을 시점으로 특정을 했어요. 네. 시세 조정의 시점을 12월 23일로 특정을 했다는 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이정필은 본인은 2009년 11월부터 자기는 작전 시작했다고 시인했는데 자, 2009년 11월 하순부터 시작했다면은 검찰은 2009년 11월 하순부터라고 특정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한 달을 건너뛰어서 2009년 12월 23일이라고 했을까? 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또 검찰이 야바이꾼입니다. 보시면 완전히 야바이꾼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신한증권 그리고 동부증권을 통해서 그 매집했던 이 주식, 도이치 주식 내역들을 한번 쭉 시소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예. 자, 우선 신한증권입니다. 네. 신한증권은 이제 그 김건희 씨가 본격적으로 그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도 신한증권 통해서 조금씩 이제 주식을 사고 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받아요. 그래서 2009년 11월 9일까지 총 11만 4천 주가 신한증권 계좌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작전이 시작이 되죠. 언제서부터? 2010년 1월 달부터.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신한증권을 거래 안 하다. 57만 주를 집중 매수를 합니다. 한 달, 네. 1월 달에. 네. 그렇게 해서 총 69만 주가 되죠. 네. 그런데 저걸 5월 달에 가서 동부증권으로 전량 출고합니다. 예. 요거까지만 지금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부증권으로 갔던 저 69만 주가 어떻게 그 뒤에 대신증권으로 가서 미래에셋으로 가서 뭐 그렇게 해서 뭐 DS인가요? 그렇게 해서 처분이 되거든요. 네. 요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거는 검찰 수사에 빠져 있는 거고 특검이 반드시 이게 조사해야 특검이 돼요. 수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동부증권 보시죠. 동부증권. 동부증권 계좌 개설 시점은 지금 아직 잘 모르는데 네, 잘 몰라요. 저는 뭐 특검에서 밝혀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 봤죠? 네. 2009년 12월 10일서부터 12월 22일 사이에 네. 53만 주를 집중 매수합니다. 이거는 다 이정필은 2009년 11월 말부터 작전 시작했다고 했잖아. 네. 예. 그런데 검찰은 12월 23일 날 작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김건희 씨가 2009년 12월 달에 이 샀던 주식을 작전 주식에서 빼려고 검찰이 고의적으로 시점을 임의로 자기가 저렇게 잡은 겁니다. 네. 저건 범죄예요. 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저건 아니 주포가 스스로 2009년 11월 하순부터 작전을 시작했다고 얘기했는데 뭘 근거로 12월 23일 김건희 씨가 주식을 딱 매집을 다 끝난 다음 날부터 작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검찰이 보통 그 야바이꾼들 보면은 여기 막 그 컵 돌려가지고 네. 그죠? 이 뭐 그 주사위가 어디 들었는지 모르게 막 하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부증권에 그 김건희 씨가 2009년 12월 달에 매집했던 저 53만 주는 지금 저 행방이 알 수가 없어요. 검찰은 아예 저걸 수사 대상에 놓지를 않았어요. 특검에서 밝혀야 됩니다. 저거 넣는 순간 김건희 씨는 구속입니다. 네. 왜 김건희 씨는 그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겨우 녹취 파일 같은 거 하나 나왔다고 지금 스모킹 건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스모킹 건의 이 빙산에 물속에 들어가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빙산의 크기는 바로 이 53만 주에 숨어 있다는 것이 핵심. 그리고 이 53만 주를 김건희 씨가 가지고 거래를 하면서 그죠? 저기 동부증권 여러 계좌를 통해서 결국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저는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네. 그 미래에셋에 놓고 저 53만 주를 쭈물떡쭈물떡 하느라고 미래에셋 증원하고 수백 차례 통화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수백 차례 통화가 어디서 이루어졌냐? 바로 저 53만 주. 김건희 씨가 최초 작전을 시작할 때 사뒀던 저 53만 주를 거래를 하느라고 통화를 했던 겁니다. 예. 자, 특검에서 요거 캡처하면 요거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우리 오늘 방송 내용을 핵심 요약을 핵심 요약입니다. 네네. 네. 자, 이거 한번 좀 하나씩 해보죠. 네. 자, 2009년 11월 9일까지 김건희 씨는 신한증권 계좌에 11만 4천 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정피를 통해서 이제 12월 10일서부터 20일 사이에 전 작전이 시작된 기간이에요. 네. 저때 동부증권 계좌를 통해서 53만 주를 삽니다. 11억 5천만 원에 집중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2009년 12월 달에 다시 그래서 65만 주 신한증권 플러스 동부증권 주식을 합치면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2010년 1월 달에 신한증권 계좌를 통해서 57만 주. 검찰은 이때서부터 이제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얘기가. 그리고 2010년 이제 5월 달에 가서 신한증권에 있었던 69만 주를 전부 동부증권으로 보낸 거예요. 네. 예, 요거는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애당초 동부증권에 있었던 53만 주. 네. 요거는 어디 간지 모릅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거를 특검에서 지금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거를 찾고 저 53만 주를 하느라고 수백 차례 통화를 한 거예요. 미래에셋 그렇죠. 증권 직원하고. 그러면 왜 저 동부증권에 있는 53만 주를 왜 뺐을까? 저걸 합치면 김건희 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현금 자산을 거의 다 그냥 도이치모터스 주식 한 종목에 올인한 겁니다. 네. 그거는 100%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오른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투자죠. 그건 좀 범죄적인 거래가 되잖아요. 지금 이제 특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좀 보시기 이렇게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특검에서는 오늘 방송 내용을 반드시 시청을 하시고 특검팀이 이제 결합이 되시면 반드시 시청을 하시고 저희가 오늘 그 지적하는 이 부분을 반드시 규명을 하시면은 특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우리 법조 출입 기자 이거 여건이 설명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설명하죠. 자, 누락한 두 페이지 있죠. 네. 이거 찾아야 됩니다. 네. 여기에 53만 주가 있을 거예요. 53만 지금 여기 마지막에 공개된 것은 김건희가 신한증권에 보관하고 있던 69만 주를 동부증권으로 출고시킨 것만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요 다음에 요 같은 날 5월 20일일 거예요. 같은 날짜에 그 동부증권에 있었던 53만 주를 이 신한증권 계좌로 이체시킨 거래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걸 숨긴 거예요. 5월 20일 날 동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음. 요거는 출고예요. 저거죠. 동부로 뺀 거고. 네. 그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거 보세요. 저희들이 신한증권 이정필한테 맡겨가지고 샀던 주식은 5월 20일 날 다 손해보고 동부로 뺀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것은 뭐냐? 윤석열이 사실상 작심을 하고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속이고 대선 출마해서 당선되고 3년 동안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다음에 계엄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저 국민들을 상대로 윤석열이 거짓말하는 걸 다 알고도 덮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더 나빠요. 제가 볼 때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걸 검찰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 주식 우리 저 성렬이 형님 저 공개하지 않은 뒷장 거기 보면 그 동부증권으로 가지고 있던 걸 다 이체한 게 아니고 다른 주식도 있는데 다른 주식을 저 신한증권으로 가져온 게 있는 건데 그걸 알고도 저렇게 천일독스럽게 거짓말하는 걸 그 당시 대선 기간 중에 정권 교체기에 누구
이재명이 될지 윤석열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눈치를 보던 문재인 정권 말기에 검찰들은 저 윤석열의 거짓말을 그냥 눈을 질끈 감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씨뿐만 아니고 저 당시 검찰을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 당시 수사했던 팀들이 그대로 또 윤석열 정권에도 또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저건 완전히 희대의 엄청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네. 특검이 밝혀야 될 것은 김건희를 기소하는 건 그건 다 쉬운 중 먹기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건희와 검찰이 공모해서 숨기려고 했었던 동부증권 53만 주의 주식의 행방, 그리고 동부증권에 있던 주식 53만 주를 깜깜이로 속이고 마치 신한증권에서만 주식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쳤던 윤석열. 그 선거법 위반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는. 그리고 2010년, 2009년, 2010년 여기는 어쨌든 현재 법원에서는 이 작전 기간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선거법의 시효는 살아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검찰이 공모해서 국민들을 사기친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이거는. 이 당시 이것만 제대로만 얘기했다면 이 윤석열로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정권을 찬탈한 거예요. 여기에 검찰이 일조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